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청보리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최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최 대표님. 예, 찾아주셔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보리 책방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좀 멀리 한 편은 아니었어요.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 어떤 점을 찍어준 게 저한테는 책이거든요. 예, 제 시절마다 점을 찍어준 게 책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내까지 대학에 보내고 났을 때, 책에 대한 어떤 갈망이 이제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예, 그리고 그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경제적 수익처로 책방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책방을 운영한 지 지금 5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많으시겠네요. 예, 이제 작은 책방이라는 곳이 굉장히 소통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되면 책을 제가 잘 전달해 주고 싶은 이제 마음과 또 그분들은 내가 좋은 책을 잘 전달받고 싶은 마음이 예, 서로 뭐 얘기를 나누면서 지낸 시절이 이제 5년 정도 되었고 그 사이에 예, 책을 읽고 나누는 책 모임이 예, 많이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음악을 네. 예, 서로 함께 듣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예,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청보리라는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그 이름은 상호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도서관 자원봉사를 첫째부터 막내까지 거의 10년을 학교 도서관 그리고 마을 도서관 자원봉사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나름 책에 대한 그 눈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출판사, 그다음에 좋은 작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죠. 제가 가려내면서 저도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좋아서 많이 접했던 게 보리 출판사이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보리 출판사 이호경 선생님께서 하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어린이 잡지가 창간이 된 거예요. 그랬어요. 예, 그 잡지를 창간으로부터 이제 꾸준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책방을 하면서, 보리 출판사 같은 뜻을 가진, 어린 보리를 이제 이름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청보리라고 했는데,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이름은 그 뜻이나 불리는 게 참 귀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예. 이름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네네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유대성 그리고 어떤 장점 같은 걸 경험하셨겠네요. 네, 책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그 일들보다 책방에서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 그 모임 중에 하지 못한 얘기를 저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요청이 제법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 청보리 어머니가 된 거예요, 제가. 네. 예, 청보리 어머니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조금 뿌듯함? 네, 무로 남고, 그 다음에 저보다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고마움? 그걸 많이 드러내세요. 이런 좋은 공간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
기특함 그런 예, 표현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랑을 좀 많이 먹고 컸죠, 청보리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아랑에서 하고자 하는 사회 부모 되기, 사회 자녀에게 어떤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수수하게 전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도 좀 많이 비슷하네요. 그러면 우리 최 대표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가지시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 본인께서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어른이나 부모님에 의해서 만드셨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자녀를 좀 많이 둔 경우죠. 7남매 중에서 제가 6째인데 이제 그 위로 언니 두 분이 먼저 이제 가셨으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냥 뭐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늦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늘 그냥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많아요. 예,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는 그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또 엎어져서 잠이 들면 몸 상한다고 공부 좀 그만하라고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죠. 예, 그래서 부모님은 전혀 사랑만 주신 분들이었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학창 시절이니까 그냥 학교 내에서 그 내 스스로 가지게 된 이제 꿈들이 예, 좀 있었어요. 어떤 걸 꾸셨나요? 예, 저는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 되겠다는 꿈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학도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로서는 제가 자립하지 않고서 독립하지 않고서는 제 학비를 예, 감당할 수 없었던 환경이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은 꿈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어떤 꿈, 목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 작은 아픔이고 시련이겠네요. 그때는 그랬죠. 네. 예, 그때는 그랬어요. 저도 대학은 네, 이제 일명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유학은 못 가더라도 서울 정도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 네. 점점 예, 그럴 수 없다는 현실하고 이제 맞닿게 된 거죠. 네. 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됐었겠네요.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서 그 신입생 시절 그렇게 이제 화나지만은 않았죠. 제가 예, 지방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속 꿈었던 꿈과 예, 어쩌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뭐 한 2년 좀 못 하다가 이제 중퇴를 하게 됐어요. 뭐 일명 이제 소녀가장으로 예, 그때는 좀 집안의 살림을 보태야 되는 예, 예, 그렇게 되면서부터 중퇴를 하고 나올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때 제가 그래서 택한 직장이 그 친구의 고모가 운영하는 서점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마 그때 공무원 시험 뭐 7급이나 아무러면 뭐 좀도 도전해도 되는 공부를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가 서점을 택해서 들어간 것도 어쩌면 저한테 큰 어떤 숨구멍 같은 곳이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서점에서 그냥 좋은 책들을 하고 좀 많이 또 놀게 된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기 때, 그 청소년 후반, 청년기 초반 때 어려움이 약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선택한 그 서점에서 일이 하다가 보니까 어떤 또 진로와 직업이 만들어지는 동기도 됐겠네요. 네. 그럼 그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표가 있으셨나요? 달성해야 될 목표. 아, 제가 스승을 네. 선택한 계기는 제가 부모님들이 저에게 어떤 요구나 그런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그냥 그 속으로 붕덩 빠진 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저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그 속에 뛰어들면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일단 그때는 꿈보다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만들어주는 곳이었죠. 예.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거기서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 서점이라는 곳이 그 작은 가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직원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은 그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 가끔씩 신체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예, 몸을 슬쩍슬쩍 만지고 그걸 이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로 생각하고 안 나가려고 이제 사장님께 얘기를 하니 그냥 자기 이제 그 직원을만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사과를 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나가면서 그 일은 얻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만난 그 사회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이었고 서점이라는 곳 자체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현실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감 같은 거, 네. 어떤 부분에서는 인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은 이제 희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또 말을 보통 없는 시대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많았죠. 살기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장님께서 그 직원에게 앞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도 가지고 다시 출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끔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예, 다행이죠. 그리고 굉장히 작다 보니 이제 끈끈함은 있었어요. 예, 끈끈함은 있었지만 제가 또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또 그냥 책 속으로 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너무 좋아서 책이 너무 좋아서 선택한 것이 결국 직업이 된 거네요. 그렇죠. 지금에 와서 네, 네. 어느 날 청보리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결혼은 언제쯤 하셨는지? 결혼은 일찍 했죠. 네, 일찍 했고
친구들 중에서 제일 일찍 했으니까 네. 결혼 일찍 하고 아이를 줄줄이 낳고 얼마나 두셨어요, 자녀분은? 아들 셋입니다. 그러세요? 네. 네. 아들 셋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해서 네. 다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썩 많지는 않아요. 제가 좀 말쏘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꼭 또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말을 좀 가슴 속에 품고 살지는 않고 그 말을 좀 하는 편이어서 제가 제 남편과 아이들한테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청아랑에 있는 뭐 어떤 나이대에 제 자녀들 즈음에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그 우리 한강 소설가가 그 8살 때 그 쓴 시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대학을 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대학을 중퇴했을 때도 그냥 부모님을 그렇게 썩 원망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참 저를 뒷받침해 주고 싶었을 건데 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그걸 보니 지금 돌아보니 그 제 마음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네, 깊어서 제가 대학 중퇴를 하고 가장 역할을 뭐 했을 때도 부모님이 밉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을 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생각은 뭐냐면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만큼 다 내 아이들한테 돌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을 돌려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어떤 내한테 사랑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늘 그 기억을 꺼내서 기억하라. 늘 기억하고 그 다음 그리고 경험해야죠. 내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에 대한 중요성 결혼해보니 좋더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요? 네. 좋은 기억을 사랑이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날 내가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의 사랑 그걸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니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정말 우주가 각자 다른 우주들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걸 바라보는 걸 굉장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 왜 저럴까 하는 행동, 그렇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나 왜 그럴까? 그랬을 때 뭐 야단이나 그런 생각보다는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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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감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주지 않았을까. 네. 예. 나름대로 그때도 일을 하셨나요? 아니요. 예. 네, 직장, 전업주부로. 네, 전업주부로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하다가 가정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거기서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가정도 잘 만드시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잘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긍정적인 네. 게 자리 잡고 있어서인지 그게 힘겹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고 뭐냐 예를 들면 뭐 시댁에 간다 그러면 2박 3일 극기 훈련 가는 거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불편해요. 내 집보다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예, 거기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뭐 지내다 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2박 3일 이번엔 2박 3일이야 극기 훈련 그러면서 이제 다녀오고 그랬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렵거나 힘겨워한 거는 좀 덜했고 굉장히 좀 지나서 그런지 지나서 그런지 하다 보니 어떤 즐거운 추억만 남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뭐 힘들었던 거는 힘들다기보다는 난처하다. 처음 만나서 난처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기억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일을 하시다가 결혼해서 전업적으로 사시다가 또 이제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남으셔서 이제 또 나의 일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렇게 넘어오는 그 구간도 또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제가 막내를 대학을 보내고 3월에 서울을 한 2번 정도 오르락내리락을 했었어요. 이제 일도 있고 아들 이제 그 숙소라든지 그런 일도 보고 하면서 하는데 그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흘렀던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빈둥지 정은군인가 그런 생각이 뭐 스치기도 했는데 제가 3월달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이제 부모님 산소를 가자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내려오는 길에서 든 생각이 이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참 가고 싶다. 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또 미안함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나니 그제서야 들어오시는 부모님 자리.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늦게 찾아온 것 같다. 아이들 다 키우고 떠나보내고 이제 왔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이제 둘만 남게 되었잖아요. 남편과 둘만 남게 되었을 때 2차 전쟁? 2차 내전? 첫 1차 내전은 막 결혼했을 때 였고 1차 내전 때도 우리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야. 부부싸움 많이 한 걸로 기네스북에 오를 거야 그랬는데 그 1차 내전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휴전이 됐거든요. 그 휴전이었죠. 잠시 휴전이었는데 이제 막내까지 대학을 가니까 이제 2차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둘이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일을 가져야 되겠다. 일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그 대학을 보낸 그해 가을에 제가 막내를 대학에 보낸 그해 가을에 유명 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나이든 큰 언니, 그 다음에 지금 육아 휴직 때문에 놀고 있는 그 조카 며느리, 그 다음에 저, 그리고 동생 집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취준생인 조카, 이렇게 4명이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비자림 숲인가? 그게 이제 길을 걷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그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세월, 나무가 살아온 세월을 아무 그리낌 없이 꺼내 보이는데 나도 저렇게 나무처럼 살고 싶다. 지금처럼 나를 다 드러내고 숨김없이 살아내고 싶다. 그리고 일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도서관, 꼬마 평화 도서관을 하려고 했고, 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돼야 도서관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책방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책방을 열게 됐는데 그해 2019년 12월에 열었는데 그 이듬해 초에 코로나가 쫙 터져서 4년을 꽉 채우고 그랬잖아요. 어려우셨겠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반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니 처음에 이제 K-방역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못 꼈잖아요. 애들도 학교도 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코로나에 걸리면 직장인들은 막 추적 조사 그런 것도 했던 당시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는 시기에 혼자서 산책을 다니고 혼자서 여행을 다니고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책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책방에 코로나가 풀리면요 모임을 할 건데 어떤 종류의 성격의 모임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받았어요.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을 맞았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예. 그래서 올 초에 제가 달력에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나.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서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었나. 그런 거를 동그라미를 하는데 저한테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안 생겨서 그러는지 동그라미를 생각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올해 하게 되었냐면 이제 자녀들을 다 독립시키고 그다음 저도 책방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되고 하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를 생각이 또 들면서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누군가를 이롭게 작은아마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무엇이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날에 동그라미를 해보기로 했어요. 해보기로 하고, 그게 정말로 적든 많든, 내가 하고자 하고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나한테 올지, 내가 또 어떤 일을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스스로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싶을 때 동그라미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시는 네. 그 지혜를 가지셨네요.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가치로움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네. 준비하고 계신 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제 친구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비슷한 나이 또래도 있고 최근에는 책방에 아주 어린 고등학생 여자아이도 와서 네. 잠깐 다녀가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네. 사랑을 경험하고 네. 그렇게 살면 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살아갈 힘을 얻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이 청아랑이 청년과 아이들이랑 함께 이런 뜻인데, 그러면 사회에 있는 청년,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나이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힘을 들었을 때 네. 삶의 무거움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책이었던 것 같아요. 서점으로 가서 고르는 거죠. 고르고 또 그 다음은 제가 책 소개를 하는 신문이나 잡지나 그런 데서 그 책 소개하는 것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소개를 읽고, 이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거죠.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시점에 이 책을 읽으려고 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책을 가까이 하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듯이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주고 네. 감싸 안아주고 하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책을 통해서 나에게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듯이 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만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도 내가 스스로 일어나서 우리 최 대표님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뒤돌아보는 어떤 해안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도 말씀해 주셨고, 더 한마디 더 남기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 네. 그 루미라고 아주 13세기 이란 쪽의 시인인데요. 신비주의 작가라고 하는데 아주 짧아요. 너를 사랑하라. 그 다음 그것을 잊으라. 그 다음은 인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